제6강 1단원의 마지막 학습인데요. 실력업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01번 문제입니다. 실력업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력업 문제는 그동안 풀었던 것들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풀지 않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천천히 문제를 풀고 나서 복습도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1번 문제는 3의 26제곱 곱하기 7의 45제곱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3의 26제곱이라는 거는 3을 26번 곱했습니다. 7의 45제곱은 7을 45번 곱했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은 규칙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원래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나가다 보면 1의 자리는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3의 26제곱부터 어떤 규칙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규칙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 3을 한 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이 나오면서 1의 자리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앞에 있는 수에 3을 한 번 더 곱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9가 나오면서 1의 자리가 9가 될 거고 3의 세제곱은 다시 한번 9에다가 3을 곱하면 27이 되면서 1의 자리는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4제곱은 다시 여기다 3을 곱하면 81이 되면서 1의 자리가 1이 됩니다.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3의 5제곱은 81에 3을 곱하면 243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3이 나오게 되고요. 3의 6제곱은 여기다 3을 한 번 더 곱하면 729가 되면서 1의 자리가 9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을 하는데 규칙이 보이셨나요? 자, 지금 보면 앞에서 3, 9, 7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다시 한번 3, 9, 7, 1 이렇게 1의 자리가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규칙은 4개마다 반복되는구나. 1의 자리가 4개마다 똑같은 수가 반복되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바로 규칙을 알아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이 1의 자리를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숫자가 좀 더 커지면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여기는 어차피 한 자리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서부터 1의 자리만 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의 세제곱의 1의 자리는 9에다가 3을 곱하면 27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1의 자리만 딱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3의 4제곱의 1의 자리를 구할 때도 여기다가 3을 곱해줍니다. 그럼 7, 3, 21이니까 1의 자리만 또 써주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을 곱하면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3을 곱하면 9가 나오겠죠. 어때요? 지금 숫자가 똑같아요. 여기도 7, 1, 여기도 3, 9 똑같이 가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야 따라할 수 있겠죠, 우리? 이걸 다 지워요. 지운 다음에 이때는 같은 수가 아니라 1의 자리만 체크할 거니까 이 등호를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 적는 수는 1의 자리만 적는 거예요. 자, 3하고 9는 그대로 갈 거고 9에다가 3을 곱해요. 9, 3, 27이죠? 1의 자리만 딱 써줍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3을 곱하면 7, 3, 21이죠? 1만 딱 써주고 또 여기다 3을 곱하면 3이 될 거고 그 다음 9가 될 거고 훨씬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 9, 7, 1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3의 26제곱의 1의 자리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3의 26제곱은 3을 26번 곱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26을 우리가 4로 나눠서 4개씩 몇 번 늘어가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얘를 4로 나누게 되면 4, 6에 24가 될 거고 이때 나머지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예요. 왜냐면 이 위쪽은 4개씩 6번 들어갔습니다. 이런 뜻이니까요. 3, 9, 7, 1 3, 9, 7, 1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뜻인데 이렇게 6번 들어갔다가 얘가 한 번, 두 번 더 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얘가 이제 이 윗부분에서 6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얘가 6번 들어갔습니다. 하고 다시 출발선으로 와서 2번 더 갔습니다. 한 번, 2번 이렇게 되면 3의 26제곱의 나머지는 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의 26제곱의 1의 자리는 9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가끔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 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26이 아니라 24 이렇게 해서 4로 나누면 얘가 4, 6에 24가 될 거고 이때 나머지는 0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나왔다는 거는 나누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4는 어때요? 그냥 딱 4번 들어가면 그것도 나머지가 0인 건데 3, 9, 7, 1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나왔다는 건 이 반복되는 숫자 중에 마지막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7의 45제곱은 조금 더 쉽게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7의 1제곱, 그러니까 한 번 곱했습니다. 이때 1의 자리는 그대로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을 두 번 곱했습니다. 이때 1의 자리는 앞에 7을 곱하면 7, 7, 49가 될 건데 1의 자리는 9 이렇게 써주고요. 7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9에다 7을 곱하면 63이에요. 그때 1의 자리는 3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다시 7을 4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 3, 21이니까 1이 될 거고 자 이제 같은 수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7의 5제곱의 1의 자리는 여기 7 곱하면 7. 자 다시 7이 나왔죠? 그럼 규칙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4개씩 똑같은 수가 나와요. 이렇게 4개마다 7, 9, 3, 1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 45를 마찬가지로 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11, 44가 될 거고 이때 나머지는 1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중요해요. 얘가 4개씩 똑같이 11번 가다가 한 번 더 갔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출발선으로 와서 한 번 더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7의 45제곱의 1의 자리는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 둘이 뭐로 연결돼요? 곱하기로 연결이 돼요. 1의 자리끼리 곱하면 다시 한번 1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려왔던 원리랑 똑같겠죠? 그래서 7이랑 9를 곱하면 63이에요. 거기서 1의 자리만 딱 가지고 오면 3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n이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을 때 n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원리를 알면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를 모르면 접근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요. 약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했었죠. 약수는 이렇게 소인수에서 2가 있으면 이거의 약수는 1, 2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4제곱의 약수는 1부터 출발해서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존재하고요. 또 5의 제곱의 약수는 1, 5, 5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하나씩 뽑아서 곱하기로 연결해주면 그렇게 모든 약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곱하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홀수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 곱하기로 연결될 때 홀수가 되려면요. 무조건 홀수끼리만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홀수 곱하기 홀수를 했을 때 홀수가 될 거고요. 무조건 3번 곱해도 홀수끼리만 곱해야지 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럼 짝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짝수는 2, 4, 6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얘네는 반드시 인수를 뭘 갖고 있냐면 2를 갖고 있어요. 얘는 2 곱하기 1이고 자 얘는 2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3이죠. 자 이렇게 홀수가 있더라도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면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를 피해야 되니까 여기서 선택을 할 때 2는 선택을 하면 될까요?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는 제외를 시켜놔요. 이렇게 제외를 시켜놓고 자 여기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는 1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얘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나머지를 보게 되면 3의 4제곱은 여기 나오는 약수들이 전부 다 홀수죠. 그리고 5의 제곱도 얘네도 전부 다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어떻게 선택해서 곱하든지 홀수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3을 선택하고 자, 여기서 5를 선택해요. 그럼 3, 5, 15 홀수 맞죠? 자, 다시 여기서는 3의 제곱을 선택하고 여기는 5를 선택합니다. 그럼 9, 45 그것도 홀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만 딱 가지고 나와서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약수의 개수가 n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랑 같겠구나.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면 바로 가지고 와서요.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 더하면 5. 자, 여기도 1 더하면 3이죠.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15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BC에 대하여 이러한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식을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우선은 앞에 28 곱하기 A랑 50 곱하기 B는 일단은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랑 같냐면 마지막에 C제곱이랑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C는 자연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수의 제곱.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냐면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밑이 소수인 상태에서 지수가 뭐가 돼야 되죠?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얘네 둘도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A와 B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때 28과 50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서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보면 28은 4, 7에 28이죠. 2제곱 곱하기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0은 25 곱하기 2예요. 얘는 2 곱하기 5제곱이 됩니다. 이 상태로 한번 써볼게요. 2제곱 곱하기 7 그리고 A 자리는 이렇게 그냥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는 이제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0은 2 곱하기 5제곱이 될 거고 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놓고 여기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제곱은 마지막에 생각을 할게요. 자 우선은 어쨌든 얘도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장 작아야 되고요. 신경 쓸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쪽을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같이 하려고 하면 많이 복잡하고요. 먼저 선생님은 이 왼쪽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보고 지수를 짝수로 맞춰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얘가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커질 필요가 없죠. 우리 가장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7은 여기 1이죠. 혼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7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둘이 만나서 7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이제 지수가 짝수로 통과가 된 거죠. 우선은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 오른쪽에서도 통과가 된 건 누구냐면 자 5제곱은 통과가 됐어요. 일단 통과됐으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2가 혼자 하나가 있죠. 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2를 맞춰줬는데 이렇게 둘이 만나서 2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수가 짝수가 됐고 일단은 통과가 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됐냐면 이렇게 맞춰주고 나니까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2제곱, 2제곱 똑같아졌으니까 얘는 이제 끝났어요. 맞춰주는 거 끝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역할만 남은 건데요. 일단은 얘네들도 같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5제곱이 있는데 여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5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통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도 됐고 그럼 이제 B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 7제곱이 있는데 여기도 7제곱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7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곱인수도 만족을 시키면서 얘네 둘도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똑같아요. 이 두 개 있죠? 2를 2번 곱했습니다. 자 여기도 2번 곱했어요. 그 다음에 7 2번 곱했습니다. 여기서 만족을 시켜주고요. 또 5를 2번 곱했습니다.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작은 것만 생각할 거니까 여기서 더 커지는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때 A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7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25랑 7을 곱하면 A는 17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2 곱하기 7제곱이죠. 49 곱하기 2를 하면 98이 됩니다. 자, A, B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C를 알아보러 갈 건데 C를 구할 때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왜요? 똑같잖아요. 선생님은 이쪽에서 그냥 해볼게요. 이쪽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잡하니까 깨끗하게 적어볼게요. 2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지수가 전부 다 2 똑같으니까 얘네는 2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한 방에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자 요런 거죠. 우리 10 곱하기 10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이렇게 되는데 2를 2번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5를 2번 곱했습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 10 곱하기 10은 다시 한번 쓰면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 똑같으면 이 안에 합쳐줄 수 있구나. 그 결과의 제곱이랑 같구나. 이거를 알고 있다면 여기 2 똑같으면 하나로 합쳐주고 얘네만 계산하면 이 부분이 C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를 구해보면 되겠죠? C는 2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10에다가 7을 곱하면 70이 되겠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우리 175에서 98을 빼고 자, 또 70을 빼주면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다. 자, 약속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만 약속을 한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n이랑 n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f35라고 하는데 35의 약수의 개수가 f35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줄만 알면 이 문제는 우리가 보던 문제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f35를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F35라는 거는 35의 약수의 개수인데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35를 소인수분해 하죠. 얘는 5 곱하기 7이 될 거고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줄 거니까 2 곱하기 2가 되면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4구나. 그럼 다시 두 번째 우리 fx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의 x를 구할 거기 때문에 fx의 결과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fx는 36이 되는 거고 자, 우리 4에다가 뭐를 곱해야 36이 나와요? 9를 곱해야 되죠? 요만큼이 9라는 뜻이에요. fx는 9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내가 어떤 x의 약수의 개수를 구했더니 9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9가 나오는 자연수를 구할 건데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약수의 개수는 첫 번째 a의 m제곱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죠. 이때의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인수분해가 am 곱하기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밑이 두 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m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이게 하나씩 더 늘어나도 지수에 1씩 더하고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이게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9개가 나오는 경우를 이 첫 번째 1번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A의 몇 제곱이어야 9개가 나올까요? 8제곱이 되어야 약수의 개수가 9개가 나옵니다. 왜냐면 1 더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니까요. 그럼 A의 8제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밑이에요. 여기는 소수가 와야 되는 건데 가장 작은 소수는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의 8제곱인데 2를 8번 곱하면 256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작을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체크. 자, 이때 x는 256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말고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런 상태로 소인수분해가 되었다면 약수의 개수가 9개가 나와야 되죠. 자, 약수의 개수가 9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 이거를 두 수의 곱으로 바꿔줘요. 바꿔주면 3 곱하기 3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죠. 1은 오면 안 되죠. 왜냐면 1 더할 거라서 1은 여기가 1이 될 수는 없는 거고 3 곱하기 3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얘도 3이고 얘도 여기 3이 가면 안 되죠. 여기도 2고 여기도 2인 거예요. 그래야지 1 더해서 3 나오고 1 더해서 3 나올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어차피 지수가 똑같아요. 그럼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밑이 가장 작은 거, 소수 중에 작은 거는 2, 3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가장 작은 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하면 9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 9, 36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36이 나오는구나.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원했으니까 3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단원 학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 학습을 시작할 건데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에 유형 익히기 문제까지 풀어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